목장갑 앞으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아이언 정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언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뭐 했던 것이 점수가 이렇게 좋으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언을 칠 기회가 많아지죠. 아니면 특히나 여자분들은 드라이브 비거리가 적게 나가면 아이언은 전부 우드로 치죠. 예, 그래서 우드는 조금 정확하지가 않죠. 또 런도 많고, 그리고 앞에 벙커가 있으면 띄울 수가 없죠, 잘. 그래서 이제 점수를 높이려면 숏게임을 잘해야 된다 하지만 숏게임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에 한 14번 정도를 못 올려서 14번을 칩샷을 한다고 하면 절반을 성공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절반은 실패하잖아. 근데 그 확률을 더 높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딱 붙일 수는 없거든.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아이언을 잘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칩샷할 기회가 줄면서 퍼팅만 잘하면 되죠. 근데 주로 이제 아이언을 이제 올리면 홀에 정확하게 붙지는 않죠. 그린에 온데도. 그러니까 퍼팅 하려면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퍼팅할 기회도 되고 퍼팅 연습할 기회도 되고, 여하튼 아이언을 잘 치면, 아이언이 정확하면 진짜 편해져요. 드라이브 치고 아이언 온그린하고 퍼팅하고 나머지 뭐 트러블 샷이라든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아이언을 잘 못 쳤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그죠? 근데 아이언 잘 치는 방법은 제가 그전에 동영상에 올렸는데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그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바깥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실천을 못하면 어떻게 그게 맞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그렇게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밤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홀은 낮이고 야간 라운딩을 했어요. 근데 드라이버가 잘 맞았어요. 그 전장이 길기로 또 이렇게 소문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잘 맞으니까 아이언은 한 많이 남아봐야 160. 그래서 한 7번 아이언으로 다 안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언이 제가 생각해 왔던 그거를 연습을 해서 가서 했는데 한 두세 개를 놓치고 거의 90% 가까이 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이 양팔이 스윙은, 헤드는 저 앞에 이렇게 있지만 45도도 있고 뭐 더 이렇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러지만 양팔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양팔은 이 밑으로, 볼 쪽으로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맞추느냐? 뭐 얘가 나오든 뭐 어떻게 되든 맞출 수는 있어요. 보통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볼 쪽으로 약간 가면서 생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맞더라 이거지. 그러고 텔레비전에 프로 선수들 치는 거 보면요, 대부분 여기 있고 백탑 올라갈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아이언은 그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몸에 붙여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몸에 붙기 전에는 턴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내려오면 더 이상 못 가니까 골반이 같이 돌게 되죠. 그죠? 그래서
팔에 의한 스윙이 아니고 골반에 의한, 그러니까 상체 턴과 하체 턴에 의한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붙이면 사실은 궤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떨어지면 얘가 궤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궤도가. 내려오는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내려오는 각도가 1도, 2도, 3도 그렇게 해도 계속 바뀐다 이거지.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스윙 내내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도 일로 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려올 때 이렇게 온다면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왜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가팔라요. 결국은 아이언 스윙은 다운 스윙으로 다운 블로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운 블로우가 아니잖아. 결국은 다운 블로우로 가야 돼요.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운 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들었는데 얘가 턴에 의해서 엎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 그죠? 가까워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든 가까워야 한다는 거지. 자기가 칠 수 있는 최대한 가깝게, 여기서 가깝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난 여기서 붙였다. 이건 아니죠. 아웃사이드 인으로 붙여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가까이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뒷땅나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게 붙여서 내려오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그랬죠. 항상 똑같은 궤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100번 치든 1000번 치든 항상 똑같은 궤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스윙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요. 가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가속도로 결정짓는 게 뭐예요? 이 어깨 턴과 팔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얘가 힘을 더 줘버리면 빨리 가고 덜 줘버리면 얘가 천천히 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추가적인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추가적인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힘을 준다든가 내려올 때 힘을 준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힘을 안 주면 전체적으로 아크가 커지게 돼요. 추가적인 힘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힘을 주면 움츠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큰 원을 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가버리면 큰 원을 못 그려요. 그래서 아크가 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아크가 크기 위해서 쭉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아크를 짜그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내려올 때 힘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내려올 때, 내렸을 때 했는 여기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기.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안 주고 그냥 지가 뿌려질 수 있도록 내버려두기. 그죠? 이거로서 이제 90% 그긴 또 전장도 길지만 그린이 옛날에 그 만든 그 전통적인 곳이라서 그린이 좀 작아요. 근데 90%를 올렸다는 것은 제가 감히 아이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아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초반전에는 너무 잘 아시는데 후반전에는 또 드라이버가 잘 맞아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아이언이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이 점수가 좋고 나쁘고 어떻게 보면 퍼팅인 것 같지만 퍼팅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 그래요. 여기 홀 옆으로 싹 가느냐 홀에 들어가느냐 90%가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m 이내가 아니고서는 운이 많이 작용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운은 다 공평해요. 선수들마다. 그죠? 타이거 우즈라고 운이 뭐 조금 더 높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매번 높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대회에서는 우승 못 하잖아. 10등도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운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뭐 컨디션에서 뭐 잘 못 칠 수도 있고 잘 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운이 좋으냐 안 좋으냐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대부분 이제 선수들은 그 페어웨이는 그렇고 그린 적중률이 한 60%, 그리고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가 않아요. 특히 메이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린이 막 넓지 않고 어렵고 막 그러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90% 적중했다면 상당히 잘한 거죠. 오늘은 제 자랑하려고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그리고 그 연습을 조금 하고 갔더니 그린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 편안한 스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홀에는 한 120m 정도 남았었는데 파5에 소나무가 최단 코스로 가면 나무가 앞에 두 그리고 가난하게 이렇게 있어요. 저 뒤로 그린도 잘 안 보여. 근데 피만 딱 보여. 근데 제가 그랬죠. 캐디 언니한테, 마지막 홀까지 왔는데 저거는 진짜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나무를 봉 넘겨서 쫙 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마 들어갔을 것 같다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물론 안 들어갔죠. 핀을 살짝 스쳐서 옆에 있었죠. 자, 제 자랑은 그만하고, 저도 사실 그래요. 아이언을 잘 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그걸 제가 다시 옛날처럼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게 통하더라. 그래서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스윙에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내려올 땡겨라 한 거 이렇게 하고 궤도를 인사이드에서 내려라 이렇게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면.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두 가지는 아이언 스윙에 이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첫째, 어드레스 페이트 양팔은 여기 있으니까 백탑 얘기라면은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힘을 줘버리면 얘가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고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의 힘은 똑같은 힘으로 그대로 팔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거리가 주느냐? 아닙니다. 안 줄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번 아이언으로 제가 보통 한 140에서 한 150, 145 정도 보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한 130, 한 5, 6 정도 남았어요. 9번 잡기도 애매해요. 8번으로 치죠. 그럼 살살 치려고 하겠지. 근데 살살 안 치지더라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붙여서 똑같은 스윙 하니까 결국은 한 5, 6m 오버하게 돼요. 그거는 못 줄이겠더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 적게 나가는 거 걱정하는 게고 조금 짧게 남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스윙을 다 해버리니까 오버돼 버려요. 여하튼 간에 제 경험상 이야기했고, 다음엔 드라이버 해보겠습니다. 아이언은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의견을 좀 주시면,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